이 MWC는 전부 양복들을 입고 있고요. CS는 뭐 대충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옷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를 보시면 여기 40, 50대들인데 여기는 20, 30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CS와 달리 MWC는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과 서방 세계 싸움이죠. 이런 중국 기업의 도약에 대해서 삼성보다 비싸요. 과거에 가성비 얘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전에 짝퉁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다른 전시회나 컨퍼런스하고 약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뭐 우리나라 세계가 이제 CES, MWC, 그 다음에 IFA. 근데 이 IFA는 거의 죽었습니다. 유럽 가전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전시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IFA는 거의 죽었고 지금 거의 2개만 남은 건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중동의 자이텍이라고 하는 게 북유럽, 북아프리카에도 만들기 시작했고 독일에도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중동 쪽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아마 세계 3대 전시회가 그렇게 다시 또 재편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스페인에서 하는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인데, 요게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CS입니다. MWC고요. 이 MWC는 전부 양복들을 입고 있고요. CS는 뭐 대충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옷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를 보시면 여기 40, 50대들인데 여기는 20, 30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저쪽은 운동화가 많고 이쪽은 구두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연령대들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죠. 여기는 B2B 전시회고 여기는 B2C, 여기는 컨슈머 전시회고 여기는 콩그레스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CES 주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거는 전시회를 하기 전에 미리 다 수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400개 가까이 줬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이거는 30개 정도만 줍니다. 6개 분야. 저쪽은 29개 분야에 진짜 바글바글한. 근데 이 상 자체는 이런 얘기들 하죠. 한국의 CES 상을 너무 많이 탄다. 뭐 42% 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사한 게 아니거든요. 120명의 진짜 전문가들이 독창성 또는 혁신성, 그 다음에 뭐 보편성, 뭐 이런 것들,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서비스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한국 거야라고 해서 찍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데,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이거는요, CES는 미국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유럽에서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둘 다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쪽은 그냥 뭐 남을 나라하고 그냥 내비두는 형태지만, 뭐 누가 받든 상관없어. 여기는 30개밖에 안 받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을 많이 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웨이가 그렇습니다. 화웨이가 여기에 엄청난 스폰서고요. STC 같은 경우도 엄청난 스폰서고, 스폰서 기업을 무시하기 어렵다. 왜? 상을 소수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하나 끼워주는 것도 하나의 관리죠. CES는 존이 있습니다. 헬스존, IoT존, 이렇게 해서 내셔널 파빌리언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MWC는 그게 없습니다. 쭉 가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여기는 뭐 하는 데야? 라고 하다 보면, 여기서는, 야, 나는 저기 딴 거 몰라도 돼. 그냥 나는 저기 헬스케어 존 가서, 또는 IoT 존 가서 그것만 검토하면 돼. 나는 농업에 관심 있어. 그럼 그쪽만 가면 되는데,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면, 1관에, 2관에, 3관에, 4관에, 그러다 보니까 149불, 뭐 부가세 포함하면 조금 더 높지만, 이거 부가세 포함하면 850유로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내고서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를 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큰 돈을 내고서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알지 못하면 가가지고 장비들 관광만 하다가 오게 돼요. 장비 관광? 약간 좀 이상하죠. 뭐 그래서 여기 MW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되면 그 전에 사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CES와 MWC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 2, 3년 안에 나올 그런 제품에 대한 시장. 근데 MWC는 통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5년 있다가 5G 5.5 또는 6G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5 내지 7, 8년 이후의 시장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리 이게 만약 되면 이거는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 라고 해서 사업적인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그 C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야 이거 이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항상 해마다 조금씩 이 소주제가 다른데 5G와 비욘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에브리띵. 저건 뭐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어떻게든 간에 트래픽을, 통신사들이 위주로 하는 건 뭐냐면 트래픽이 일어나야 자기네들이 돈을 벌잖아요. 자기네들이 10,000원어치를 투자했는데 트래픽이 안 일어나서 1,000원밖에 못 번다? 그게 아니죠.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서 11,000원, 12,000원을 벌어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5G 시대 때 저기 5G하고 그 위에 6G를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거나 여기에 다닌 사람들은 저래서 저런 얘기만 하는 거구나. 왜 6G를 얘기하게 되면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5G보다 50배 빠르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안테나와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냐? 근데 우리가 5G에서 뜨거운 맛을 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5G 폰을 쓰고 5G 가입을 하고 가입자가 됐지만 거기서 메타버스를 쓰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쓰느냐? 원격 의료를 쓰느냐? 5G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들로 돈을 번 통신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서비스로 돈을 못 버니까 야 이거 6G도 뜨끔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5G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냐, 5G 어드밴스 된 게 뭐냐, 6G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5.5G 같은 경우죠. 그런데 올해 새롭게 나온 거는 뭐냐면 휴머니징 AI, 조금 더 인간 보편적으로 사람에 접근하는 AI가 뭐냐. 이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성형 AI 바람이 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생성형 AI가 중간 단계 이후로 사람들에 대한 친화적인 그런 AI로다가 벌써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기의 그런 AI가 아니라 인간화된 AI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연스러운 AI.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사이버 에이전트 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기계를 앞에다 두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휴먼 아바타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간에 에이전트라든지 지지난해까지요. 사람들 앞에서 헬로우 아침 먹었냐? 이러면 얘가 딱 대답하는 게 야 오늘 날씨 좋지?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에이전트 앞에서 막 얘기를 시도하다가 짜증을 냅니다. 이 맥락이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변이 전시장은 워낙 시끄럽죠. 이 대화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약간 주위가 시끄러워도 요즘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아침 먹었냐? 그러면 야, 나 아침 먹었는데 너 점심 어떻게 같이 할래?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니까 올해 이 휴먼 AI나 에이전트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전부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왜? 나하고 맥락이 잘 맞으니까 웃더라 이런 얘기죠. 지난해까지 저는 전부 짜증내는 친구들만 봤는데 올해는 전부 웃고 있더라. 그래서 야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빠르더라 라고 하는 거고, 유럽은 전통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매니팩처링 DX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해와서 이것이 AI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화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고, 제가 PwC하고 딜로이트에서 나온 올해의 6개의 주제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PwC가 훨씬 더 훌륭하게 분석을 했더라.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예를 보면 6G에 대한 이야기는 전시회보다도 컨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ES 같은 경우는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품은 현재 거를 기준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게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죠. 통신 장비는 공급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들의 의지가 바로 향후 몇 년 후를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6G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모든 컨퍼런스의 제목을 다 검토해 본 결과 6G에 대한 얘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다 전부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G에 대한 이야기 또는 IoT, AI, 양자 컴퓨팅, 홀로그램, 5G 어드밴스드, 뭐 스몰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6G에 대한 통신사들이 그걸 굉장히 꺼리는구나 라고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6G보다는 그거보다 10배 정도 빠른 5G 어드밴스드 또는 이 5.5G, 우리가 5.5G 같은 경우는 10GBps를 얘기하는데 그게 5G보다 한 10배 정도 빠릅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고,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소비자들이 너무 원해요. 근데 제품이 나오면 확 퍼지죠. 근데 공급자들이 원하는 시장은 이런 대표적으로 통신 시장입니다. 여러분 5G 폰이 필요하지 않았고, 새로운 자동차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계속 광고를 때리다 보니까 야, 자동차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 폰 좋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5G를 업그레이드 해야 이렇게 메타버스가 보이나 보구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스마트홈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GSMA나 올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그래서 30개 중에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상이 2개나 있더라.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가 무슨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를 이렇게 소주제를 해봤더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제목만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마치 메타버스가 팬데믹 이후에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주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머시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공급자가 계속 밀고 있는 시장인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계 3대 이동통신사가 누구냐면 차이나텔레콤입니다. 첫 번째가 가입자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보다폰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텔레포니카입니다. 여러분 텔레포니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스페인 사업자이면서 17개국의 중동과 스페인과 남미 이런 쪽에 17개의 나라의 우선 사업자입니다. 통신에 있어서는 1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차이나텔레콤이나 유니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나오면 1등이다. 뭐 그렇다고 치세요. 그런데 글로벌하게 확산되진 않더라. 근데 우리 보다폰이나 오렌지나 아니면 여기에 T모바일 가지고 있는 도이치텔레콤이나 아니면 이런 텔레포니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앞이 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텔레포니카는 과거에도 3D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가지고 나왔어요. 팬데믹 기간 중간에도 3D에 대한 서비스를 당연히 갖고 나왔고,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도 3D의 서비스를 계속 가지고 나오더라. 그러면 텔레포니카는 17개국에 계속 3D 서비스를 밀어붙이게 되면 최소한 일정 부분의 시장을 한다. 그래서 이머시브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다. 2010년 초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세대였죠. 2014년, 15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스마트폰 또는 어드밴스된 뭐 웨어러블 아니면 어드밴스된 뭐 글래스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세계는 중국과 디아더의 세계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성은 거기에다가 엠페이를 집어넣고 서비스로 확충이 돼가기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은 거기에 또 다른 서비스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죠. 아니면 중국이 쫓아오는 기업 느낌을 받으니까 야, 쟤들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 라고 한 게 LG 같은 회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응용 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8년 딱 되니까 뭐가 했냐면 스마트폰이 바뀌었어요. 왜? 5G가 나왔거든요. 그때서부터 스마트폰이 5G 경쟁이 들어가니까 스마트폰이 이제는 폰보다는 5G에 대한 경쟁, 폰으로 다 들어가게 됐다. 근데 그게 2020년 딱 넘으면서 팬데믹을 딱 맞고 난 이후에 메타버스 서비스니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들이 막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오고 가입자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응용 서비스들이 쭉 넘어갑니다. 지금은요, 폰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융합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폰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MWC는 폰, 디바이스, 통신 장비를 기준으로 나온 회사들이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의 융복합 서비스로 날아가고 있다. 4년 정도 폰 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어드밴스드된 폰 전쟁이나 서비스, 그러고 난 다음에 팬데믹 기간 이후에는 이제 응용 서비스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복합 서비스로 좀 바뀌더라고요. 해마다 뭐 200나라가 넘는 제가 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에 온 친구들은 하이마샤스 넥타이에 아주 그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통신 장비들이 깔기는 어려우니까 위성 통신으로 해가지고 폰들, 그래서 오렌지 같은 경우나 보다폰 같은 경우가 폰을 막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전기가 생산이 되지 않고 충전이 안 되니까 바이시클을 줘서 거기서 이제 충전을 시키게 하고, 뭐 선불 카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도 꽤 장사가 된다는 거죠. 205개국 정도가 오니까 그런 친구들도 다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GSMA에서 올해 93,000명 등록했습니다. 93,000명 옵니다. 지난해보다 너무 뭐 88,000명이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광고를 딱 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이 팬데믹 끝나자마자 이제 막 한 것이 10만 1,000명이었다. 정말 대박이었죠. CS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사람 어깨 부딪히면 쏘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지나치면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근데 그건 유레카가 아니었어. LVCC 이런 데는 그렇게 한국 사람 많지 않았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데, 여기도 유레카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긴 그래도 평준화되어 있는, 한국 사람 많긴 많죠. 한때는 이 관람객의 15% 정도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나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큰 행사인데 바르셀로나의 이 카탈루니아 지역의 2%의 에디드된 경제를 가져왔다. 거의 5억 유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스페인 경제에 41억 유로가 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가져왔다.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설을 하고 뭔가 치장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한 13,000, 15,000명씩 거기에 몇 달씩 투입이 된다. 뭐 이 스팟잡이긴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MWC, GSMA는 어떻게든 간에 무엇인가 부밍을 시켜야 되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스포츠와 통신과의 결합,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트래픽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모네타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5G 비즈니스 모델 모네타이즈. 이래가지고 딱 느낌만 봐도 얘들이 매출에 목말라 있구나. 통신사들이 5G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입은 해놓고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네타이즈를 해야 되겠구나.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IBM도 자기 제품이 아니라 컨설팅 그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EC, 일본 전기도 컨설팅을 하나 나왔고, 그 유럽 자회사인 네이크래커도 컨설팅을 하고 나왔고, EY, 어니스트 형도 컨설팅을 하러 나왔는데, 모든 컨설팅하는 회사들은 통신사들의 아픔을 하니까 모네타이즈에 대한 이야기,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CSR과 달리 MWC는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아시죠? 중국과 서방 세계 싸움이죠. 그죠? 통신사들과 장비업체와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스루킹에서 거기서 관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같이 오래 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산업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내가 통신사면 장비 회사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놈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 화웨이 때문에 우리가 통신 장비를 못 팔고 있어. 아니면 화웨이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캐치를 하면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델, 텔레포니카, 화웨이, 그 다음에 구글 컨퍼런스에 나와서도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인류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고 거대하게 ESG나 SDG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인공지능 딥마인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텔레포니카는 우리 3D 서비스나 통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우리도 SKT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텔코 LLM 나면서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협의를 하고 무엇인가 오거나이즈를 하고 자기네들의 파트너들에게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이 우선이다. CS는 그냥 넓혀져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기는 정말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의 스타트업은 똑같죠. 유레카관 같은 경우 정말 돗대기 시장인데 거기서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도 CVC도 많고 일반 엔젤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냥 파트너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제품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MWC 포니얼즈 포럼 나오는 약간 특이한 게요. 제품이 없는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4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하루는 네가 하고 다음 날은 내가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같은 부스를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막 교환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포니얼즈 프롬 나오는 주로 협의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구하거나 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물며 야 우리가 한국에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 오면 그건 뭐 좋은 사람 없어? 제품은 별로 없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몇 년 전에 인공위성 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냥 넷이서 거기서 놀아요. 야 니들 뭐 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여줘. 야 니들 보통 한 5kg짜리 우리가 한 500g만 줄여줘도 그 비용이 얼마나 다운되는지 알아? 그래서 아무것도 제품이 없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어떤 애들은 야 우리 세계적인 지사를 만드는데 너 어떤 나라야? 거기에 뭐 개발자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거기다 파트너로다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오고 서로 협의하는 CS에는 약간의 그런 공간이 없는데 MWC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팅할 장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스크린도 많고요. 이렇게 서로 의자를 앉아서 만져서 할 수 있는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돗대기 시장이다. 여기에 스페인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스페인은 자기네들의 나와버리니까 5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70개 가까운 스타트업이 나왔지만 중국 그거보다 우리보다 적고요. 중국 특이하죠. 큰 기업은 많은데 스타트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스타트업이 최근에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저기 프랑스 정도나 게임이 정도 될까?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그레시브하게 나오니까 따라오는 게 느껴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하물며 그 많은 8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중에 5개를 뽑았더니 한 기업이 비트센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30개의 글로벌 상 중에 어른 돌봄을 하는 효돌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그 제품으로 나왔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가진 이게 인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대단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퀄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중국 기업이죠. 화웨이, 차이나 텔레콤, ZTE 이 회사들이 과거에서부터 GSMA에 엄청난 스폰을 합니다. 저는 초창기에 야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라고 했는데 2015년, 16년부터는 제품이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매직 V2 같은 경우 화웨이의 자회사 매직 V2 딱 접으면 굵기가 삼성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접이를 했을 때 과거에는 여기 이제 플렉스 해가지고 약간의 흠이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리고 딱 접었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 밀착돼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요 2,000유로입니다. 삼성보다 비싸요. 과거에 가성비 얘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전에 짝퉁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고급 제품을 제 가격을 받고 아니면 더 비싸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상을 주는 거는 과거와 달리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거다라고 해서 이런 중국 기업의 도약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GSMA는 좀 특이한 게 저기에 전시회에 나오지 않아도 상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상을 줬어요. 나오란 얘기겠죠. 뭐 나오란 얘기인데 결국은 안 나갔지만 2014년 정도까지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였다. 저기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성이 갤럭시 신화를 이뤘죠. 애플하고 막 전쟁을 벌이면서 50개의 특허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는 갤럭시다. 이렇게 돼서 삼성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던 시대. 그때 중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제품을 가서 카피하죠.
사진도 찍고 카피하고 어떤 제품이 어떻고 그래서 ZTE에서 거의 삼성 제품과 똑같은 걸 만들어냈고 화웨이가 약간 후지긴 하지만 거의 약간씩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봐도 금방 알죠. 이거 뭐 이렇게 후졌어. 이렇게 막 투박해. 거기에 선전에 있는 친구들이 웨어러블 기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굵고 무겁고 이런 기기들을 자, 그런데 2014년이 딱 지나가면서 2015년부터 중국 제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샤오미, 오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화웨이도 좋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화웨이가 당시에 단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는 통신 장비가 너무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 가격, 반 가격에 성능도 더 좋고 그러니까 통신 장비들이 쫙 깔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네트워크가 시장 점유율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2, 3%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거의 10%까지 막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웨이 장비를 서방 세계에서 이제 못 쓰게 시키는 이런 중국과의 컨플릭트가 생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신 시장은 성능과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나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에 의해서도 시장 점유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 지금 이렇습니다. 미국에 추종하는 그런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 중간자적인 이거 싸고 좋은데 왜 안 쓰지? 근데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리스크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위험한 제품이야 라고 통신사한테 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그럴게요 안 쓸게요 라고 하면서 알창은 결국은 화웨이 제품으로 다 채워져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포니카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시기에 통신 장비가 굉장히 잘 팔리고 화웨이보다 또는 ZTE보다 오포나 샤오미나 언어나 이런 자회사들 위주로 단말의 제품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2018년 딱 올라오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중국 제품이 너무 좋아지고 이때 일본의 소니가 단말 사업을 철수합니다.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도 단말 사업을 철수합니다. 왜? 중국 제품이 싸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그래도 조금 잘 나가고 있었고요. LG가 시장 점유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게 제가 유럽을 갔더니 택시기사들이 LG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에서부터 로우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가격이 높았다가 이제 싸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회사원이나 하이클래스 C레벨들이 쓰던 게 아니라 이제는 보통 택시기사들까지 쓰게 되면 이 제품은 끝난 제품입니다. 이제 저급 제품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다음에 갔더니 샤오미 제품으로 바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이제는 중간 아래로도 내려오지 않고 이제 팔리지 않기 시작해서 202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했죠. 5조 원의 엄청난 적자를 보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팬데믹 딱 그 중간에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통신 장비와 연결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이 바뀌었죠. 단말에서부터 어드밴스 된 거에서부터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살아남은 애들만 남고 나머지 이제 통신 장비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 정도에서부터 딱딱딱딱 맥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CES를 가든 MWC를 가든 아니면 자이텍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요. 해마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떤 굴곡에서 살짝 변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면 과거에 했던 것보다 완전히 변해 있고. 그래서 요것도 요 2014년에 갔다가 20년에 가신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계속 1년 주기 또는 2년 주기 똑같이 이렇게 가시다 보면 변화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그거에 대한 진폭을 느끼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해서 계속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겁니다. 삼성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2014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이 갤럭시 폰이 그때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LG 폰도 잘 나가고 있었고 삼성은 저기다 넉스를 넣습니다. 넉스는 보안 솔루션이죠. 한 2억 달러인가 인수를 한 기업에서 가져와서 삼성 폰과 태블릿에 넣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병원, 학교, 기업 아니면 국가기관 야, 보안 잘 된 제품을 써 라고 하다 보니까 애플과 삼성 두 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B2B로서 잘 나갔죠. 그래서 뭐 몇만 대, 몇십만 대씩 기업들이 예전에 블랙베리가 보안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삼성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LG는 더 좋은 폰을 만들었죠.
폰을 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광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에다 넣으면 잘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게임을 하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이걸 개발한 친구들이 동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야 그거 엉덩이에 얼마나 휠지 모르겠는데. 또는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서 스크린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 메모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건데. 아니, 폰은 이게 아무리 휘었다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특별한 폰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내가 카메라가 좀 안 좋아. 그럼 카메라 모듈 빼서 다른 카메라 집어넣고 메모리가 부족해 그럼 메모리 빼서 그래서 5개인가 6개 모듈 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야, 이게 이제는 내 폰을 내가 조립해서 쓸 수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했고 2017년 18년에는 삼성은 여기에다가 멘페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이 멘페이도 인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삼성페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은 넋으로 잡고 일반 고객은 페이로 잡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충성도 한번 바인딩이 되니까 저기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2B는 넋, B2C는 페이로 잡아서 삼성은 지금까지 서스테이너블하다. 근데 LG는 이때도 뭘 했냐? 와이드 스크린, 더 밝고 가볍고 얇고 더 빠른 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잡힌 거죠. 중국이 그걸 훨씬 더 잘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전략을 잘못 짰다. 물론 LG가 저기서 웹 OS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고 저렇게 삼성처럼 바인딩하는 거 없이 그냥 중구난방의 서비스로 나가다 보니 중국 기업들에게 철퇴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품이 우수한 건 기본. 거기에 이런 전략들이 숨어 있지 않으면 기업은 그 제품을 서스테이너블 할 수 없다. 5G and Beyond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휴머니징 AI에는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앱이 없어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잘 알아듣는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정말 맥락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화웨이에서 나온 휴먼 아바타하고의 대화.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역시 과거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에이전트 AI가 인간화된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내년에는 훨씬 더 크게 나오겠구나. 자, 이게 아주 훌륭한 인사이터 크루가 야, 10가지를 정리했더니 이런 거야. 아니면은 저기 MWC의 시사점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결론 낸 게 뭐냐면 MWC는 CTA에 비해서 재정이 굉장히 약한, 어떻게 보면 그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곳이라서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객이 없으면 잘못하면 망하죠. 여러분 CS와 MWC 한국 기업이 안 가면 CTA나 GSMA가 망하는 거 아세요? MWC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 중국 기업이 더 많긴 하지만 이제는 참여자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동인을 하고 있다. 하물며 지난번 CES 때는 CTA 우리 개 회장님이 한국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도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대기업 판이라기보다는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세계가 왔으니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 수나 참여 기업 수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MWC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CES에는 AI 관련된 혁신상에 거의 56%가 한국 기업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MWC에서는 AI가 3가지인데 하나는 텔코 LLM, 하나는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 이 3가지인데 아주 3가지가 다 여기저기서 그 3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텔코 LLM은 약간 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스몰 LLM, 그냥 텔코들이 쓰는 LLM인데 SKT가 이 텔코들의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야,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 좀 효율적으로 쓰자.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국민 서비스, 대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LLM을 사용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자. 그리고 이렇게 스텔라 같이 이렇게 에이전트들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대세죠. 참 헷갈립니다.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과거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 또는 자동화 툴 또는 뭐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엣지, 포그 컴퓨팅하고 또 뭐가 다르지? 그런데 아무튼 내재돼서 보안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전화하면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저쪽에
영어하는 친구한테 영어로 전달되고 여기서 일본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쪽에 온디바이스 AI가 움직여서 일본말로 나오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2월에서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 우와 대박이죠. 뭐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 검색해서 상품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 상대방 국가의 그 이야기로 다 들리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열광을 해서 지금 올해는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갔더니 매장마다 젊은 친구들이 갤럭시 S24를 보고 그걸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과거의 고객은 우와 삼성 제품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사지 않았어요. 9월달 10월달에 애플 제품 나오는 거 보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그걸 사는 젊은이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올해는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여기에 온디바이스 AI의 모든 곳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니까 퀄컴이 야 우리 이제는 자동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 하나 이제는 이런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거 말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칩들을 바꾸는 거 하나 그래서 야 우리도 새로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지금 퀄컴 친구들은 뭐든지 다 어디에다 온디바이스 AI를 얘기합니다. 퀄컴이 CS에 나와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디바이스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얘기를 그 다음에 생성형 AI는 어디 에이전트라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MWC는 정치판입니다. 서로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분야별로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과 상대를 어떻게든 간에 눌러놔야 내가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오랜 오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화웨이 장비가 너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에릭슨 장비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을 해서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것이 우리는 뭐야? 우리 뭐지? 이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통신 장비를 하는 그런 마땅한 회사가 없다 보니 뭐를 딱 했냐면 오렌이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에서 주도를 시킨 건데 오렌이 뭐냐면요. 화웨이 장비는 화웨이 장비만 호환이 됩니다. 에릭슨은 에릭슨 장비만 호환이 됩니다. 삼성은 삼성 네트워크 장비만 호환이 됩니다.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에릭슨 장비를 쓰다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싶어도 굉장히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전이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이걸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에릭슨, 화웨이, 삼성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 장비 밑에다가 딱 밑에다 뭘 뒀냐면 오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둬서 서로 호환될 수 있게끔. 야, 내가 화웨이 장비에서 갑자기 에릭슨 장비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호환을 시켜주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큰 통신 기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낄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다 호환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장비에 대한 가격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 예전에 에릭슨이 야, 이거 우리만 유니크한 거야. 라고 하면 장비 가격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장비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또 뭐가 있냐면 통신사들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트래픽이 많아집니다. 과거보다 서로 장비에 대한 호환이 생기고 서로 네트워크가 서로 같이 쓰게 되니까 호환이 되죠. 가격 떨어지지, 트래픽 올라가지, 중소사업자도 많이 기여가 되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에 큰 히든 퍼포스가 하나 있다. 미국에. 그 다음에 여기에 화웨이는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격도 떨어지고 트래픽도 올라가고 중소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너무나 큰 대의 명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화웨이 장비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세계를 통합하는 거는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화웨이 장비를 그냥 누구나가 다 넘나들 수 있다? 그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화웨이가 그거를 허용할까요? 여기에 화웨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골적으로 야 우린 참여 안 해 이러지는 않지만 거기에 뜨뜨미지간에 그래요? 예 알았어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오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에도 굉장히 큰 히든 퍼포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MWC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좋다, 가격이 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샤오미가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SU7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거 누가 디자인했냐면 BMW 디자인은 크리샹이라고 하는 친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제는 저런 디자인, 과거에는 만들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디자인이나 서비스에 하는데 여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로봇도 있죠. 샤오미는 첫 번째 나올 때서부터 여러분 헌거 마케팅을 해서 청소기, 그 다음에 무슨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팔았는데 샤오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들 폰으로 연결을 했죠. 여러분 원래 중국은 싸고 좋고 가벼운 빠른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인데 샤오미는 좀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것을 연결하려고 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OS로다가 바인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애플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회장 레이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미 성공한 전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요? 그래서 샤오미는 특징적으로 모든 제품을 자기네들의 스마트폰과 기기를 연결하려고 한다. 아주 특이한 기업이죠. 중국으로서는 특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10년 사이에 정말 좁쌀만한 그런 회사가 이렇게 3관의 메인으로 올 정도로 MWC는 3관이 메인인데요. 과거에는 SKT, 삼성, LG가 있었는데 지금 LG는 날라갔죠. 과거에 중국 기업이 차이나 유니콤, 텔레콤 이렇게 해서 화웨이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가 있습니다. 유럽 6개, 미국 6개, 중국 7개, 한국 2개, 일본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샤오미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이 정말 뛰어나다. 제품도 우수하지만 이게 샤오미관입니다. 사람들이 싸고 좋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삼성이죠. 이게 삼성 링입니다. 손가락에 헬스를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헬스케어는 뭔가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은 실패한 제품이죠. 이제 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다. 근데 저 제품은 저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봤는데 이상하게 저렇게 박스 안에 집어넣은 거 보니까 저것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아직까지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부스에 비해서 굉장히 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샤오미를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 비해서 삼성관이 휑하더라. 자, 모토로라가 이런 제품을 냈죠. 모토로라가 지난해에 롤러볼 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볼펜 정도의 크기, 한 2배 정도의 대한 크기에서 뭔가 쓰려면 확 펴서 이제 태블릿을 이렇게 썼는데 저런 제품은 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만 물건은 팔리지 않는 거 아시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던 제품 중에 하나였죠. 퀄컴이 전부 온디바이스 AI만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뭐, 언어, AI PC, 음원, 삼성, 갤럭시 24, 전부 우리 칩을 썼어요. 스냅드래곤 8을 썼어요. 거기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갔어요. 라고 해서 퀄컴이 또 한 번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고, SKT가 UAM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디바이스 업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6G를 얘기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AI가 돈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AI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기업은 AI가 있는 기업과 AI가 없는 기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MWC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데 그 전에 상당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